네, 안녕하세요. 오토스토어의 김동현 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현재 디지털 물류 트렌드에 맞춰져 있는 오토스토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디지털 물류 트렌드의 성격과 오토스토어의 성격이 어떻게 잘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오토스토어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간략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We have stored things in shelves forever. It's natural to us. We want things to be within an arm's reach. Robots, on the other hand, shouldn't have to. They shouldn't need rows of shelves or long walkways. So why waste time on shelf-based solutions when AutoStore is here? AutoStore is a cube-based system, making use of all space for proper warehousing. Turn that wasteful air into storage and double, triple, or even quadruple the inventory capacity without moving to a new building. Bins are stacked right next to each other, on top of each other. Radio-controlled robots drive on tracks above the cube, lifts down to grab bins and deliver them to workstations for order fulfillment or replenishment. All operations get done efficiently and accurately in high-speed workstations. To get to a lower bin in the cube, the robot digs out the bin systematically. Every bin delivered to the workstations will be placed back on the top, making slow-running products to sink to the bottom and high runners to stay on top. With this natural slotting, digging becomes a minimum, resulting in high-speed operations. Your building can be of any shape. All we need is a flat floor. The cube can be constructed around columns, and oddly shaped rooms get properly utilized. If higher performance is needed, you can add more robots. If more storage is needed, we can expand your system without stopping current operations. Easy grid construction makes expansion fast and affordable. 영상이 그냥 1분 30초로 제가 좀 중단을 해서 멈췄는데 이 영상에서 핵심적으로 소개하는 부분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그 오토스토어를 이제 찾는 이유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디지털 물류 트렌드하고 성격이 부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처리 속도하고 유연한 확장 그리고 이제 저장 밀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지금 현재 선반으로 쓰고 계신 현재 창고에 보시면 이렇게 쓰고 계신데 여기 보시면 허공들이 많아요. 통로들도 허공이고 이 선반과 선반 사이도 다 허공인데 이제 오토스토어는 이 큐브 스토리지라고 해서 현재 100평을 쓰고 계시면 25평으로 줄일 수 있는 밀도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창고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는 앞에 아까 루티 쪽에서 설명하신 그 라우팅이라는 기술을 적용한 그 로봇 트래픽 기술입니다. 이 위쪽에 로봇이 다니는데 아까 라우팅 기술 보셨듯이 트래픽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니는 라우팅 기술을 적용을 해서 기존 속도보다 4배를, 이제 저희 기존 속도보다 4배를 끌어올린 속도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연한 확장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보통 창고를 계획을 하시면 3년 또는 5년 정도 보고 지으시는데 오토스토어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현재 사이즈에 맞게 지어놓고 쉽게 추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확장할 때 보통 자동화 시스템은 설비를 멈춰놓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오토스토어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확장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처리 능력, 하루에 피킹하는 소화 물량이 높아졌을 때 단순히 로봇만 위에다 갖다 놓으면 그 처리 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확장성이 굉장히 쉽고 디자인도 레고 블럭처럼 현장에 맞게끔, 사이트에 맞게끔 디자인이 되고요. 내가 보통 이제 물류 창고를 임대로 쓰고 계신데 이걸 떼서 다른 쪽에 쉽게 또 이동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 유연한 확장성, 이 세 가지 장점 때문에 지금 많이 찾고들 계시고요. 이 세 가지를 이루게 해주는 이제 요소가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빈이라고 불리는 상품을 담는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입니다. 플라스틱 박스인데 이 안에 상품을 보관을 하게 되고요. 이 기준으로 로봇들, 그 다음에 포트 이렇게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빈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이 5개를 조합을 해서 현재 창고에 맞게끔 로봇 자동화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가지 이외에 비하인드로 숨어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에너지 효율하고 무인 자동화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로봇 열대가 저희가 이제 무선 로봇을 쓰고 있는데 이 배터리 충전 방식인데 이 로봇 자체의 에너지 효율이 열대가 쓰는 1시간 동안 열대가 쓰는 에너지 효율이랑 냉장고 한 대가 돌아가는 에너지 효율이랑 똑같습니다. 전기 에너지 자체를 굉장히 적게 먹는 효율적인 시스템이고 거기에다가 창고 자체 면적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 비용 자체도 계속 줄어들게 되죠. 유지 비용도 줄고 에너지 효율도 좋은 장점이 뒤에 숨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 자동화의 확장으로 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포트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이 물건을 피킹을 하고 또는 입고를 하는데 그쪽에 보통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여기까지 무인 자동화의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APO.com이라고 유럽 쪽에서 이제 제약을 유통하는 업체에서 쓰고 있는 장소인데요. 오토스토어를 쓰고 보통 여기서 사람이 고객에 맞춰서 물건을 피킹해서 패킹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로봇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출고단에 이제 아예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로봇을 저희가 납품하는 건 아니지만 공급하는 건 아니지만 이 무인 자동화의 확장성까지 오토스토어에는 인터페이스를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토스토어 산업별 분포를 좀 보시면 저희가 시작은 인더스트리부터 시작을 했어요. 산업 쪽 기계 부품이나 산업 쪽 자동차 쪽에 부품 저장 창고로 시작을 해서 이커머스가 지금 성장을 하면서 3PL 의류 쪽 이커머스 쪽에 굉장히 큰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고객사들은 글로벌적으로 900사이트가 넘게끔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즈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주 작게 2대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많게는 200대, 1000대까지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규모의 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확장이 됩니다. 이제 900사이트가 넘게끔 설치가 되어 있고 로봇이 38,000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외 굉장히 검증된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커머스에 굉장히 최적화돼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커머스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물류 트렌드 자체가 이커머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물류 트렌드를 좀 보시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커머스가 계속 증가해서 전자상거래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도심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도심에서의 이커머스 소비량이 다른 이제 지방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성격이. 그다음에 배송 속도 및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오프라인에서 느꼈던 그런 배송, 바로 내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만족감을 온라인에서도 받고 싶어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아까 루티 쪽에서 말씀하신 라스트 마일의 개념도 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2년에 85% 이상의 수익으로 증가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뒤쪽에서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IT 모바일의 어떤 빠른 파급, 빠른 보급 효과들이 이런 걸 좀 끌어올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증가와 노동 부족이 자동화를 부추가는 요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도시 성장이 또 소비의 한 축을 가지고 있고 배송 속도도 아까 말씀드린 요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자상거래 증가를 좀 보시면 지금 이쪽 저희 코비드가 터지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좀 증가를 한 편인데 터지고 나서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 보고 있는 쪽도 계속 수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지금 이커머스 쪽은 보고 있고요. 한국은 저 시장 규모는 세계 5위입니다.
전자생거래 매출로만 봤을 때는 세계 1위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소비를 이커머스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가속화시키는 요인은 한국이 IT 기술이 굉장히 빠르고 그 다양한 연령층, 특히 이제 고령층에서도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손쉽게 익숙하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쇼핑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커머스가 되면서 뭐 대량이 아니라 다품종의 소량 다빈도 품목이 이제 증가한 경우가 됐고 신선식품의 온라인 판매 증가가 이 전자상거래 매출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오토스토어가 여기하고 좀 성격에 맞는 걸 좀 보시면 IT 기술이 도입하면서 온라인 쇼핑이 증가했는데 이 이커머스는 기본적으로 실시간 재고 관리가 되어야 되고 전산 주문이 필수적으로 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오토스토어를 이제 자동화를 쓰게 되시면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자동화되어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다품종 소량 소액 다빈도 품목은 주로 나가는 20%의 품목들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게 되는 이커머스 성향이 있어요. 오토스토어는 이 그레이드 비율을 탑 쪽으로 20% 자주 나가는 그 다빈도의 물건들을 상단에 배치를 해서 빨리빨리 배송을 할 수 있게끔 자동 그레이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식품의 온라인 판매들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보통 창고 자동화 창고면 이제 상온만 되고 있는데 오토스토어는 2도 저온부터 상온까지 다 이 안에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초 내외에서 물건을 꺼낼 수 있게끔 그레이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맨 밑에 걸 꺼낸다고 했을 경우는 한 3분 36초가 꺼내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보통 A 그레이드 자주 나가는 20%의 품목들은 이 10초 내에서 물건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자상거래의 성격과 좀 굉장히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고요. 자동화는 이제 이쪽에 노동력들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일 자체가 힘드니까 이쪽에 이제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데 주로 이제 입고 쪽하고 보관, 출고, 포장 쪽은 자동화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하하고 출하 쪽은 여긴 자동화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고요. 입고 쪽을 보시면 그 자동화를 하면서 그 좀 더 이제 밀도가 높은 그런 창고들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밀도가 높은 창고를 통해서 출고를 좀 빨리를 하고 자동화를 통해서 오피킹률을 줄여서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화를 통해서 이런 단순 작업, 인력의 단순 작업을 최소화시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 이미 이런 창고 자동화를 통해서 인건비 절감과 비용 효율에 대한 검증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도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동화를 하면서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관리가 되고 물동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수요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고객 맞춤 성향을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자동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를 이제 창고 자동화 쪽에 말씀을 드리면 이 파레트 크레인이라든지 미니로드, 셔틀 이런 쪽에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영상을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파레트 ASRS라고 해서 파레트 단위로 자동 적재를 하고 입출고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건 셔틀이라고 해서 이제 박스 단위라든지 또는 자그마한 파레트 단위를 이렇게 작은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장하는 창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AMR 또는 AGV라고도 하는데 이 로봇들이 선반을 들고 다니면서 보관을 하고 물건을 갖다 주는 시스템이고요. 여기는 카루셀이라고 하는 이제 또 창고 보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식으로 돌면서 물건을 계속 보관하고 입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인더스트리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을 때 보통 이제 스마트 창고를 내가 도입을 하겠다고 하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것들이 저 위에서 보셨다시피 이게 검증된 솔루션이냐 아니면 밀도가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그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마지막으로 ROI 투자 대비 회수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 순서대로 자동화를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면 그 상단에 오토스토어, 셔틀, 미니로드 다양한 이제 스마트 창구 시스템이 있는데 이 검증된 솔루션에서 봤을 때도 오토스토어가 좀 낮고 지금 AGV나 AMR 쪽은 중국이 선도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시장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검증이 100% 됐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나머지 것들은 지금 20년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밀도 면에서는 오토스토어가 단연 좋고요. 그리고 처리량 같은 경우는 셔틀이 가장 빠릅니다. 오토스토어도 이제 라우터라는 기술을 가지고 오면서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대비 회수가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텐데, 그 AMR이 가격이 이제 제일 쌉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로봇이다 보니까 이쪽에 투자 대비 회수율이 좋고, 오토스토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게도 만들 수 있고 크게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 투자 대비 회수율도 3년 이내로 빠른 편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심 성장의 가속이 되고 있는데, 저희 내륙 물류 기지 단지를 보시면 주로 이제 대도시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수도권 쪽에 보시면 물류 단지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 현재 지난달 기준으로 945만 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1000만 명이 되면 이제 메가시티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고 있고, 이 수도권에서 이커머스의 이제 소비 증가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21년 자료를 보시면 수도권에서 나온 이제 그 창고 쪽의 데이터베이스인데요. 3PL 쪽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커머스 쪽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쪽에 물량이 계속 몰리고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이 수도권 쪽에 이제 부동산 임대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아까 라스트 마일 얘기도 하셨지만, 라스트 마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소비자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배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도심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멀리서는 라스트 마일이 안 되니까. 오토스토어는 도심에서 마이크로 풀필먼트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밀도가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까 냉장 상온을 도심 옆에 주변 외곽 쪽에 수도권 쪽에 배치를 해서 라스트 마일을 땡길 수 있거나, 이 상권 중심가에 전자제품 매장 내에 이렇게 창고 매장 내에 창고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 내에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유휴부지 쪽에 이런 창고를 활용할 수 있는 면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배송 속도 및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지금 배송 문제가 이제 고객과의 장벽으로 작용한 3대 요인을 저희가 조사했을 때, 일단 제일 큰 게 이제 비싼 배송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배송이 딜레이 되거나 배송 실수, 그 다음 배송 시간 지정 불가인데, 지금 35세, 54세 구매자의 경우는 이제 1일 2일 내에 빠른 배송을 기대를 하지만, 이제 젊은 층들은 정확성을 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온라인 주문을 했는데 제품이 있다고 하고 주문을 했는데 다음날 딱 됐는데 제품이 없어서 배송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젊은 층들은 다시는 그 사이트를 안 들어가는 그런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성과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그 자동화를 통해서 이런 효율성을 높여서 비용 저감할 수 있는, 배송비 자체를 이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동화를 하시면 온라인 주문 같은 경우는 10분 내에 처리가 돼요. 그 다른 이제 자동화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오토스토어 같은 경우는 시간당 655도 라인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초로 바꾸면 5.5초 정도의 하나의 어떤 물건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분 내에 패킹까지 해서 배송 처리가 되는 자동화 시스템이고요. 자동화 가동 시간 극대화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자동화를 안 해본 업체들은 이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동화를 도입하면 내가 이걸 100%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실제 자동화를 도입을 하시면 고장률 때문에 못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설비가 셧다운되고 고치는데 하루가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토스토어는 이중화 작업을 했습니다. 로봇이 고장이 나더라도 그냥 그 로봇을 빼고 다른 로봇이 대체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률 자체가 지금 99.7%는 실제 저희가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주고받고 있는 숫자입니다. 저희가 원격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고요. 자동화 설비 중에 99.7%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자동화를 통한 이제 재고 완전 관리는 당연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동화를 안 했을 경우에 생기는 분실이라든지 파손, 그다음에 그 재고의 불확성 실 같은 것들을 자동화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라스트 마일 쪽, 도심 쪽에 좀 더 가까워지니까 오토스토어를 쓰시면 도심에 가까운 배송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배송의 정확성과 배송의 시간 지정 같은 것들이 좀 더 가능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디지털 물류 트렌드와 오토스토어하고 성격이 굉장히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토스토어 시스템을 이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그 물류 프로세스 효율성 향상과 업무 방식 개선을 통한 사업의 가치 확보할 수 있고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스마트 창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유 자체는 지금 창고를 운영하는 업체 또는 물류를 하는 업체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배송, 그다음에 비용 절감이 경쟁력이 됩니다. 이걸 만족을 해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디지털 물류로 가시는 업체들은 자동화가 아주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자동화를 안 하시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오토스토어 시스템이 성격이 이커머스와 굉장히 잘 부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까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